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JTB 뉴스가 선보이는 여의도 정치. 오늘은 최강욱 전 의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끄럽네요. 예. 저희가 먼저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저희 JTB 여의도 스튜디오가 국민의힘 당사 바로 옆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실시간으로 그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태극기 부대가 항의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오시는데 혹시 왜 여기서 항의 집회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장소를 잘못 선택하신 거 아닌가? 그럼 어디로 가야 되나요? 아니 법원 앞으로 가든지 검찰청 예. 앞으로 가든지 법무부 앞으로 가든지 하셔야지. 예. 여기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오는 길에 이제 저분들을 해치고 왔는데 예. 혹시 그 뭐 국힘이 정신 차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왔다는데 오시면서 혹시 무서움을 느끼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저야 뭐 무서울 게 없는데 아무도 아는 체를 안 해줘서 좀 서운했습니다. 네. 아, 그 집회 참여자들이 앞에를 보고 있어서 그래요. 뒤를 돌아보는 순간 우리 최강욱 의원님을 보면서 최강욱이다라고 몰려들 뻔도 했잖아요. 그 성조기를 해치면서 제가 오니까 아, 예. 우리 또 성조기가 또 이렇게 나붙기는 장면을 참 여의도 한복판에서 보고 있네. 아,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그 잠시 후에 이 화면을 PIP로 좀 넣어 보여드릴게요. 가관입니다, 진짜. 예. 지금 저희 화면이 좀 들어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예. 정말 그 집회 소리가 조금 전까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예. 내용인즉슨 이재명 심판하라 그 내용이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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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구속해야 되고 심판해야 되고 탄핵해야 되고 모든 걸 다 하던데. 예.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자기들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악 쓰는 거지. 예. 저분들이 보니까 예전에는 저기 한동훈이 중국 간첩이라고 하면서 집회했던 분들이랑 같은 분들 아닌가 싶은데. 예. 자, 그렇군요. 이거 정말 그 내란 종식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보면. 예, 그러게 말입니다. 아니 지금 12월 3일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1주년인데. 예. 아직도 이런다는 게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어느 분을 만났는데 그분도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내란을 했는데도 이번 대선 때 40% 넘었다는 게 예. 국힘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저는 조금 전에 이 화면을 보면서 역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1년이 다 돼가는데 태극기 부대가 있다는 게 끔찍한 일입니다. 사실은 내란 및 계엄 상황과 관련한 가장 뭐랄까 해서는 안 될 얘기가 아니 예. 뭐 피도 안 흘렸는데 뭘 그게 내란이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러면 피를 흘렸어야 된다는 건지 희생자가 나야지만 내란이라는 건지 그 예. 전에 이게 진압된 게 얼마나 다행인지를 안도해도 사실은 분노가 다 사그라지지 않는 건데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이렇게 병들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망가진 사람들이랑 함께하게 됐는가 하는 점도 좀 두고두고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다행히 집회 소리가 좀 잦아들었습니다. 예. 아마 그 태극기 부대가 지금 국회 쪽으로 향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스튜디오에 소리가 좀 잦아들었습니다. 자, 그 대장동 항소 포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사장 18명이 지금 연판장을 돌렸잖아요. 예. 그런데 이 18명을 평검사로 강등하네 지금 말이 많은데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지금 본인들이 한 소행이 있으니까 예. 그에 따른 응당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맞을 거고요. 왜 이거를 저기 뭐 이 절차에 관해서 의견을 내는 것도 우리가 못하냐 이런 식의 항변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절차에 관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절차에 참여해서 수사를 하거나 기소를 한 당사자들이어야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절차를 통해서 어쨌거나 의사소통을 통해서 결론을 내린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장이나 대검차장이 똑같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둘이 의견을 교환한 결과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근데 지금 사표를 먼저 낸 중앙지검장 정진우는 이제 대검 쪽에서 들리는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이 대검차장의 얘기를 다 이해한다고 하면서 본인이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해놓고 예. 지금 와서는 또 말을 바꿔서 그 노만석 전 차장이 기가 막혀 한다 그런 소리를 전해드렸거든요. 예. 하여튼 꼴들이 이게 저렇게 말하자면 무슨 뭐 검찰 역사상 뭐 최악의 결정이었다니 어쩌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봤는데 이거를 적반하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윤석열 저 구속 취소나 이럴 때는 왜 한마디도 안 하던 자들이 김건희 수사에 그런 그 굴종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이러고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를 뭐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외에도 정이 이게 그렇게까지 잘못된 일이고 검찰 역사상 치욕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항소를 하면 되죠. 했었어야죠. 예. 하고 나서 이러면은 그나마라도 아 이렇게 해서 이제 진정성이 있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아무 상관없는 그 소위 말하는 일선 지검장들이 왜 연판장을 돌립니까? 그 본인들의 구역에서 본인들의 책임 하에 그러면 엄정하게 권한 행사를 하고 책임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이런 일에 관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정치적으로 오염된 조직이고 정치적 지향이 단선적인 조직인지를 드러내는 사례라고 할 수 있고 이런 행동을 절대 방치할 수 없다. 그리고 과거에도 이런 행동을 했는데 대충 뭐 약간 좌천시키는 형식으로 보이는 몇 가지 조치를 통해서 그냥 슬금슬금 넘어가니까 이게 이제 내성이 생겨가지고 아 우리는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라는 식의 지금 준동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저는 하여튼 분명히 이 주동자들이 지금 어느 정도 식별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반드시 인사조치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평검사로서 그들이 있지도 않은 검사장이라는 그 직급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다녔었는데 본인의 현실을 확실하게 자각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후임 중앙지검장에는 그 박철우 대검 반부패 부장이 지금 임명됐습니다. 네. 그 사법연수원 30기라고 하는데 지금 수사 이 팀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그 항소 제기 방침을 대검에 보고했는데 대검 반부패부장 그러니까 새로 임명된 그 박철우 신임 중앙지검장이 대검 반부패부장일 때 재검토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놓고 지금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언론 보도를 보니까 법무부가 이 검찰 안팎의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렇게 지금 기사화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항소를 할 거냐 말 거냐에 관련해서 대검 지휘부의 의지를 중앙지검에다가 전달하는 1차적인 그 메신저가 반부패 부장인 거 맞습니다. 예. 그리고 반부패 부장하고 또 법무부 차관이 이 대검 차장이랑 연락을 한 것 같죠. 예.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중간에 그 박영진이라는 전 전주지검장 그 여러 가지 무리를 빚었던 아주 그 찐윤 검사 중에 한 사람인데 박영진이가 박철우 물러나라 이렇게 실명으로 얘기한 적이 있죠. 예. 그게 이제 박철우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를 역으로 입증해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박철우 검사가 무슨 뭐 엄청나게 탁월하고 뛰어난 검사라서가 아니라 그 계산하에서 자신의 대검 참모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본분을 지키려고 했고 또 서울중앙지검 차장으로 근무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선을 해서 중앙지검장을 보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또 트집을 잡고 뭐 정치적 공세를 하겠지만 향후에 또 그래서 대통령이 귀국하시면 그 이후에 좀 인사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조금 전에 그 강등 인사 말씀을 하셔서 제가 드리는 질문인데 그 검찰청 법상 검사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 두 종류만 있다면서요? 네, 그게 이제 참여정부 예. 때 바꾼 거죠. 예, 그래서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해도 지금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전혀 없습니다. 예. 예. 네. 그러니까 이거를 강등으로 안 봐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강등이라고 표현을 자기들끼리 하는 거지 법적으로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사실은 근데 이거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법이 개정돼 가지고 예. 소위 말하는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게 법에 의해서 폐지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예. 이거를 검사 동일체 원칙이 실제로 이제 작동한다고 다들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 대표적으로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게 검사장이라는 거를 승진 개념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검찰 인사를 보면 이번에 몇 기에서 누구가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런 보도를 언론이 그냥 무심하게 하거든요 맨날. 예. 그러니까 제가 국회에 있을 때 국감장이나 이런 데서 그 김도읍 같은 사람이 이제 검사 출신의 당시에 법사위원장이었고 예. 뭐 국감장에 이제 대검 간부들이 있을 때 대한민국에 검사장이라는 직급이 있냐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건 공식 기록이 지금 그렇게 남아 있는데 이거를 계속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호도하는 거죠 뭐.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사실은 사례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이미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과거에 문제를 일으켰던 그 소위 본인들이 말하는 검사장급 검사를 그 평검사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검 검사급 검사, 뭐 고검 검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부적으로 규정상으로는 표현하는데 예.
그 있지도 않은 직급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의도가 있다, 불순한 의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구자연 검찰총장 권한 대행이잖아요. 네. 예, 구자연 검찰총장 그 권한 대행이 얼마 전에 그 정성호 장관을 만나가지고 조직의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잘 될 걸로 보십니까? 그 구자연 전 서울고검장이었죠. 예. 그 전에 검찰국장도 해보고 검찰 구성원들의 면면을 잘 알고 있는 나름 이제 신중한 행보를 보이는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이 정치적으로 더 이상 준동하는 일이 없도록 조직을 안정시키겠다. 또 그런 방안에 대해서 장관께 이러저런 얘기를 드리고 한 것 같은데 뭐 지금 드러나고 있는 모습만 봐도 사실 어제 그제까지만 해도 뭐 또 그 일선 지검장들이 모여가지고 집단행동을 준비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일부 있어서 확인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게 전혀 아니고 지금은 아마도 이제 난파선이라고 생각하고 그 누가 먼저 뛰어내리느냐의 경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언급되고 있던 자들이 뭐 그 내가 한 거 아니고 저 사람이 한 거다. 그다음에 뭐 내가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렇게 걱정하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화도 하고 이런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본인들도 본인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치를 해줘야죠. 네. 예. 어쨌든 그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을 비롯한 그 국민의힘에서는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지금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통해서 대장동 항소 포기의 윗선이 누군지 밝혀내겠다 뭐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이제 진행된다고 그럼 볼까요? 왜 노만석 정진우는 왜 빠지나요? 거기서 네. 그거에도 벌써 의도가 네. 드러나는 거고. 이제 거기는 이제 현직이 아니다 뭐 그런 이유 아닐까요? 그리고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강요를 해서 예. 대검에 할 수 없이 따라서 한 거다라는 식의 프레임을 원하는 예. 거죠. 예, 근데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노만석이 자기가 결정한 거라고. 그랬죠. 네. 그런 사람을 왜 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정치 검사들의 준동이 이게 여기저기 넓게 퍼져 있고 어디까지 뿌리가 닿아 있는지 그냥 보여주는 사례로 그냥 인식하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들이 뭐랄까 이거를 정치적으로 어떻게든 키우고 싶은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지금 조금 답답해하는 것 같다. 당황해하고 있다.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그 정영학 녹취록 조작 의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이 최고위원 때 그 녹취록을 틀었어요. 예. 저도 들었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네. 그 일부 그 예, 말 일부. 예. 말 가지고 장난친 거. 예. 저 깜짝 놀랐는데 내용적슨 재창이 형으로 들려요 분명히. 저도 그런데 그걸 실장님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그러니까 정재창이라는 사람이 실존 인물로 있고 예. 그 사람이 대장동 건과 관련해서 여기저기서 이제 돈을 이렇게 받아내려고 협박했던 사람인데 예. 그 정진상 실장하고 엮어보려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녹취록을 조작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그 관련 기사를 찾아봤더니 그 녹취록 원본에 존재하지도 않는 용의하고라는 단어를 악의적으로 삽입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김용 전 부원장을 엮거래했다라는 그렇죠. 거고 그다음에 재창이 형이라는 그 지인에 대한 호칭을 실장님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진상 전 실장을 겨냥한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위례 신도시라는 윗어르신. 지명을 윗 어르신들이라고 바꿨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을 윗선으로 조작하려는 정황이다 뭐 그러던데 이거를 이제 속기사 책임으로 떠넘기는 것 같고 일부에서 예. 그 다음에 지가 한 게 아니고 뭐 누가 한 거다 이제 강백신하고 어미준 사이에 예. 서로 이제 손가락질을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뭐 같은 웃픈 일이 생기고 있는데 그 내용의 악의성이라는 게 너무나 입증되는 것이 되고도 남는 것이 이 녹취록의 앞뒤 그러니까 사람 간의 대화에는 맥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이 말을 왜 하는가 지금 그리고 그 단어가 왜 나오는가 어떻게 해석돼야 하는가 하는 거는 대화의 맥락을 보면 알 수 있고 또 그 대화를 중심으로 사건을 수사한 사람들 같으면 절대로 모를 수 없는 상황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뭐 속기사 책임으로 넘기려고 하는 뭐 이런 식의 운동을 하고 한다던데 이런 부분 때문에 제대로 좀 그 수사가 이루어져야죠. 예. 과거에 이렇게 불법적으로 조작 수사를 일삼고 그걸 대가로 승진했던 이 정치 검사들 특히 이제 윤석열 똘마니들의 이 면모를 제대로 좀 밝혀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조작된 녹취록을 법정 증거로 제출한 장본인이 바로 어미중 검사다. 이렇게 민주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는데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조작 기소라는 말인데 어미중 검사는 어떻게 향후 어떻게 조사를 받습니까? 조사 받아야 되겠죠. 예.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황을 그냥 넘길 수는 없습니다. 예. 이거는 분명히 감찰 조사가 됐건 수사가 됐건 이거는 확인을 해야 될 일이고 문제는 이제 대검 감찰부가 이걸 할 수 있느냐. 대검 감찰부장을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지금 박성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소위 알박기 인사를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때 그러셨어요. 예, 예. 그 대검 감찰부장은 이번에 연판장 돌리고 어쩌고 하는 준동에 또 참여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검 감찰부에다가 맡길 수는 없을 것이고 서울고검 같은 데에도 감찰 조직이 있으니까 예, 그런 감찰 조직들을 통해서 제대로 된 좀 진상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사실은 그동안에 뭐 아마 뻔히 그런 짓을 했을 거야라고 생각했던 일들을 뭐 검찰도 그렇고 국힘도 그렇고 연계해가지고 부정해 왔지만 지나가다 보니까 다 사실로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예. 윤석열, 김건희와 관련된 일들은 진짜 거의 다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낱낱이 또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예. 민주당은 또 이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걸 보니까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그 2차 수사팀이 왜 그렇게 항소자재의 그 히스테리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는지 알게 됐다. 예, 예. 그 한동훈 전 장관이 뭐 진실은 죽었다, 검찰은 자살했다, 뭐 그런 말까지 했잖아요. 다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민주당은. 그렇죠. 자기가 이제 수사받아야 되니까 예. 그게 두려운 거죠. 예. 이번에 뭐 연판장 돌렸다는 그 준동하던 자들도 내내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이런 어떤 특정 조직에다가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니까 얼마나 그냥 태도로서도 오만방자하고 그 다음에 어떤 진실을 가리려는 그 어떤 일관된 태도 이런 모습들이 그냥 하루 이틀 사이에 생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별 문제 없더라. 우리는 이런 식으로 살아왔고 승승장구 해왔다. 한동훈이만 하더라도 그 아이폰 비밀번호 감추고 채널A 사건 덮어지는 바람에 어찌 보면 여기까지 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과거 정치검찰의 그 사건 가지고 그 장난질 치는 이런 것들이 완전히 그냥 체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확실히 뿌리를 뽑아내는 게 이제 검찰개혁의 핵심이 되겠죠. 예. 자, 이번에는 그 사법부 법관 개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검사의 파면을 가능하도록 지금 개정 중인데 추가로 이제 판사도 징계를 강화하겠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국가 공무원은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고 검사는 검사 징계법에 따라 파면이 아닌 해임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법관은 최대 1년 정직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법관은 견책, 감봉, 정직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쁜 짓을 저질러도 판사는 진짜 다 이렇게 도망갈 구멍이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법관 징계법을 더 강화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취지는 정치 권력의 압력이나 위협에 굴하지 말고 예. 제대로 소신을 지켜서 독립적인 판단과 결정을 해라라는 게 원래 취지였거든요. 예. 근데 그게 그런 제도적 보장이 무용지물이 되고 오히려 본인들의 잘못을 가리는 쪽으로 오용돼 왔다라는 게 지금 여러 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는 게 지금 자체적으로 사법부가 자정 능력이 있었느냐. 과거에 양승태의 사법농단 사건이 있었을 때 사법부가 여러 차례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된다 하고 나자빠진 경우가 있었고 이번에 직위원 건 같은 경우에도 윤리감사관실에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예. 아니 공수처가 수사하면 그거에 따라서 하겠다. 우리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까? 설사 그렇게 해서 뭐가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예전에 이제 뭐 그 성매매를 한 판사, 뭐 전철에서 성추행을 하다가 들킨 판사,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보통 일반 공무원들 같으면은 바로 파면됐어야 될 사안인데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한계 때문에 미적거리는 일이 있었고 더군다나 판사 출신들이 헌법재판소에 가가지고 또 장악을 하고 있다 보니까 탄핵을 하기도 되게 어려운 거예요. 예. 거기서 소위 말해서 끼리끼리 봐주는 식의 어떤 그 생각이 작동하는 거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국민적 의혹이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 법관징계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억지로 무슨 힘을 동원해가지고 징계하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대대적인 저항이나 반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지금 사회 구조 또 민주화의 진전이 우리 사회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번에 소위 검사장들이 그런 난동을 벌이는 것도 그런 점들을 알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시대적인 변화, 그 다음에 그간에 보여온 행태들을 감안해가지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이미 충분히 국민들 사이에서는 납득돼 있는 상태라고 보입니다.
이번에 그 이성윤 의원이 국정감사 때 한 질문인데 그 법원에 그 성매매로 징계를 받은 판사가 근무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예. 그랬더니 법원장이 아무 말도 못해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을 봤더니 그 거론된 판사는 그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조건 만남 앱을 통해서 여성에 돈을 주고 성매매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아니 그러니까 징계로서는 그게 지금 제일 높은 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텐데 예예. 정직도 뭐 3년도 아니고 3개월이 3개월에 뭡니까? 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것도 이성윤 의원이 말한 건데 그 지역 판사가 지역의 한 변호사로부터 그 아들 돌 반지, 현금 그리고 배우자 향수 등 370만 원 상당의 그 금품을 제공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담당 판사는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 와이프가 그 지인 변호사 아들에게 악기를 교습해주고 레슨비를 받은 것이다. 그래서 재판을 비롯한 직무와 무관하다라고 지금 버티고 있나 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법원장이 징계를 못 한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이걸 보면서 저도 참 황당하던데 일반 그 회사 개인 회사 직원 같아도 이거 바로 거의 잘릴감입니다. 이거. 글쎄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자기들만의 울타리를 쳐놓고 성역 속에서 살아왔는지 예. 보여주는 거고 이게 이제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 민주화가 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어두운 구석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는 그 최근에 그 검찰 그 법원 등을 보면서 야, 이 검사와 판사가 그동안 이렇게 예? 정말 대접받고 제멋대로 살았구나. 최고위층이고 멋대로 살았구나. 아니 어떻게 일반 공무원은 파면을 다 시켜놓고 정작 자기들은 그러니까 판사들은 그 일반 공무원을 파면시키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돈 이걸 파면하는데 뭐 억울하면 네가 판사해 이런 생각하는 거지. 그 감사원도 아유. 보세요. 감사원도 그 온갖 그 사건을 그런 식으로 이상한 감사 조작 감사를 해놓고 예. 유병호가 소위 말해서 그 권력을 잡고 있다는 이유로 예. 그러고서 다른 부처 공무원들한테 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야 된다느니 직무 수행에 문제가 있다니 이런 거 지적질하고 다닌 거 아닙니까? 예.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번에 그 유병호 전 총장이 감사원장 물러날 때 깽판 쳤다던데요? 예, 완전히 난동을 부리고 아주 가관이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신임 사무총장한테 선물을 보냈다고 하면서 예. 그 저기 비서실로 뭘 보냈대요 유병호가.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열어보니까 거기다가 엿을 보냈답니다. 신임 사무총장한테 그런 유치한 짓을 하고 또 그 감사원이 이제 일부 보도가 됐습니다만 전통적으로 퇴임하는 감사원장을 둘러싸고 이렇게 박수를 하고 환성하는 행사를 하는 모양인데 예. 거기에 접근도 못하고 저 뒤쪽에 서가지고 예. 그 휴대전화로 음악을 틀어놓고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음악을 틀어놓고 뭐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는 이상한 짓을 해서 유병호를 추종하던 사람들도 나쁘끄러워서 얼굴을 숙이고 있었나 봐요. 예. 그런데 유병호가 또 그중에 몇 사람을 또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 너는 왜 거기 있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친구들이 완전히 자기도 모르게 어거지로 커밍아웃을 해가지고 예. 아주 곤란한 상황이 됐다. 지금 이제 검찰 내부에서는 그 예전에 박근혜가 탄핵되고 나니까 나 우병우 라인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서로 하고 다녔거든요. 우병우 라인들이 예. 윤석열이가 탄핵되니까 내가 왜 친준이냐 이러고 다니는 애들이 등장했거든요. 정유미 뭐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근데 감사원에서는 나는 타이거 아니다라는 지금 그 유행이 있다는데 이제 유병호가 누구를 지목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얘기 전해준 사람한테 아이고 유병호가 명태균이구만 감사원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이고 그러니까 참 이상한 사람이 정권을 잡고 나라를 망가뜨리니까 딱 그 수준의 사람들이 이렇게 사회 각자에서 준동하는 이런 게 참 슬픈 일이죠. 끔찍한 일이고. 저는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엿을 보냈다는 말은 처음 듣는데 이게 네. 보도화 되지 않았죠? 안 됐죠. 예, 야, 예. 이거 특종이네요. 저희 의원님. 집이 특종을 하셔야 아, 저 새로운 거 알았습니다. 저는 그냥 직원들이 정말 다들 기가 막혀가지고. 와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네요. 아니 그러니까 전임 사무총장이 신임 사무총장한테 그걸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일반적으로 조직에서는 이렇게 그러니까 바로 전임은 아닌데 유병호 예. 다음에 이제 최달령이라고 또 그렇죠. 유병호 라인이 또 그걸 예, 했는데 있고 그다음에 정상우 지금 사무총장이 네, 있는 그 거죠? 현직 감사위원이잖아요. 예. 지금 유병호가. 근데 그 어. 현직 감사원이 사무총장한테 엿을 선물이라고 보냈다.
이제 제가 만약에 감사원의 주요 간부였으면 제가 사무총장한테 권고하고 싶은데 예. 감사위원 회의가 정기적으로 열리거든요. 그럼 사무총장이 거기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 뭐 안 가는 경우가 많지만 그 사무총장이 엿들고 가서 나눠 먹자고 유병호랑 하면 어떨까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최강욱 의원님 때문에 저희가 특종까지 하고 참. 그 민주당 개선하는 이것도 있습니다. 그 대법원 윤리감사관을 비법관 출신에게 맡겨가지고 맞아요. 제 식구 예. 감싸기를 끊어야 된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필요한 일이죠. 지금까지 그 윤리감사관들을 다 판사 출신 변호사가 했었거든요. 예. 이 사람들이 또 아무나 윤리감사관을 시키는 게 아니라 나름 자기네 카르텔에서 아는 사람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지 조금 덜 위험하니까. 제가 만약에 법원 윤리감사관으로 간다고 해보시죠.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다 숙청하죠. 그러니까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숙청이라는 말을 쓰다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런 위험 부담을 지기 싫으니까 예, 그런 식의 행동을 보였던 건데 예, 그거 바꿔야죠. 예. 지난번에 그 윤리감사관 제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예. 그 법사에 나왔는데 보는데 좀 참 답답하더라고요. 네. 그냥 그 앞 사람도 똑같았어요. 느긋해요 성격이.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빡 폭발해도 뭐 전혀 미동을 않더라고요. 뭐 스타일이. 그러면서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야 어떻게 일어나 그랬더니 그걸 또 민주당이 캐치해가지고 이번에 비법관 출신으로 바꾼다고 그런 하니까. 거 있잖아요. 이제 저기 성경 말씀인가요? 뿌린 대로 거두리라. 예. 그 동안에 뿌려놓은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 거두는 게 남았습니다. 예. 민주당은 또 그 TF팀에서 그 전관이 5년간 금지한다. 그것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얘기가 그 전부터 있었거든요. 이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이나 검찰총장이나 뭐 이런 걸 거친 사람들은 변호사를 하는 게 안 맞다. 예. 그 세계적으로도 또 그런 나라가 거의 없고요.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자리들이 변호사 수임료를 높이는 통로로처럼 활용되어 온 면이 있단 말이죠. 예. 이런 것들은 그 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최소한 대법관 임기가 6년이니까 예. 그러면 하고 싶으면 끝나고 6년은 하지 말고 나중에 해라. 뭐 그런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아예 이제 그렇게 되면 뭐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다. 실제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헌법재판소에다가 위헌 소원을 내가지고 위헌이 다 결정 받으려는 시도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 법조 카르텔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로 연계돼서 이게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지어왔던 성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민주주의의 힘으로 무너뜨리는 작업들을 계속 해내야 되는 거죠. 예. 자, 이번에는 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경원 의원이 그 SBS 라디오와 그 인터뷰한 내용인데 뭐라고 그랬냐면 표를 준다는데 윤 어게인과 부정 선거론자를 내쳐야 합니까?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살펴봤어요. 어떤 내용인가. 그랬더니 그 SBS 이제 사회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장동혁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는 체제 전쟁이다. 그래서 모든 우파와 연대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 우리 나경원 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나경원 의원이 자, 넓은 집을 지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질문자가 그러면 전광훈 목사와 이준석 대표도 포괄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 뜻을 같이 하겠다는데 하면 안 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래야 선거를 이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이제 사회자가 또 물어봐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럼 혹시 부정선거 주장이나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분도 포함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나경원 의원이 우리 당 후보를 지지한다는데 당신들은 윤 어게인, 당신들은 부정선거론자 안 돼. 이렇게 내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우리가 표 받을 때 이 사람이 도둑놈 표라 안 되고 그리고 사기꾼 표라 안 된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동네에서 선거할 때도 누구든지 표를 주신다고 하는 분들한테는 다 경청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 기사를 보고 그냥 그 얼떨결에 나온 답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보니까 사회자가 천천히 물어보는데도 나경원 의원은 윤 어게인과 부정선거론자도 이렇게 흡수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학술 용어로 학자들이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하죠. 그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들을 민주주의라는 호울로 보호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민주주의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의사를 표로 반영하는 건데 우리가 지지를 구하고 같이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 예. 그러니까 지금 현대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이런 민주주의의 적들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것 때문에 탄핵심판제도 같은 게 있고 헌법재판제도가 있고
이렇게 방어적 민주주의, 그 위원정 당해선 제도가 있고 이게 과거의 그런 형식적 민주주의에 대한 반성에서 이게 만들어진 제도거든요. 근데 이게 법대를 나온 판사 출신이라는 자가 판사의 와이프라는 자가 생각하고 있는 수준이 지금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한 것이고 민주주의의 적들이 그간의 민주주의라는 틀 안에서 얼마나 민주주의를 파괴하기 위해서 준동해 왔는가. 이거를 입증해 주는 거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거를 또 자기의 지지 기반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저런 얘기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었던 거고.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표를 위해서는 영혼까지 팔아야 되나? 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뭐 표를 위해서 영혼까지 팔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영혼을 어디다 파느냐지. 네. 이 사람들 얘기대로라면 이 논리대로라면 그들이 그렇게 증오하는 중국이나 북한이 예를 들어서 국힘을 지지한다는 말을 하면 예. 그쪽하고 국제적으로 연대해서 선거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하고는 뭐 자기는 왜 한동훈하고 그렇게 지내는데 둘이 서로 뭐 그 거의 원수처럼 지내잖아요. 그 뭐 나한테 부탁하지 않았냐 뭐 이러면서 맨날 면박당하고 하는 사람이 예. 이런 뭐 전광훈류, 전한길류 이런 자들하고 황교안류 이런 자들하고 손을 잡겠다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또 솔직한 면이기도 하죠. 그 국힘의 어떤 역사적 배경이기도 하고 정서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거 확실하게 진짜 이 민주주의 적들은 민주주의 장에서 퇴출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또 소위 말하는 중진 정치인이 입증해 준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한동훈 전 장관은 지방선거에 나서겠다라는 뜻을 피력했습니다. 너무너무 하고 싶겠죠 지금.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서울시장이냐 어디냐 물어봤더니 아직 밝히진 않았는데 예. 내심 이제 나오고는 싶어 하나요? 예. 이제 뭐랄까 그 소위 말하는 관종기를 지금 어떻게든 발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마당에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본인이 존재감을 다시 드러낼 수 있는 사건들이 생겼다라고 지금 판단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전까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방선거에 관심 없다 그랬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와서 또 태도를 바꾼 걸 보면 역시 그 어떤 가벼운 처신 또 이 판에 또 끼어들어서 어떻게든 또 한 자리를 차지해 보겠다라는 또 욕심이 생기는 것 같은데 여의치 않을 겁니다. 그 당 안에서 입지가 워낙 없다 보니까 그 하여튼 뭐 권투를 빕니다. 예. 이제 그 지방선거 얼마 남지 않았는데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그 17군데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민주당이 5개만 나머지 12개는 그 국민의힘이 차지했잖아요. 그랬었죠. 예. 예. 이번은 어떻게 될 걸 보십니까? 이번에는 뭐 그런 일은 다시 벌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예. 국힘 스스로도 TK를 지킬 수 있느냐 우리가 뭐 그런 걱정을 한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 저렇게 또 그 악쓰는 사람들이랑 또 저렇게 손을 잡아야 된다라고 나경원이 얘기하고 하는 건데 그렇게 과거 지난 지방선거처럼 되지는 않을 거고요. 그건 분명한 것 같고 대신 이 민주당의 후보들이 얼마만큼 건전하고 건강한 경쟁을 통해서 시민들의 심판 선택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점들을 각별히 유념해서 선거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그 김민석 총리가 그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서 한강버스 그다음에 종묘 예. 개발에 대해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은 김민석 총리가 서울시장에 나올 것 같다. 네. 뭐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들 입장에서는 김민석 총리가 출마한다 그러면 두려우니까 예. 뭐 그런 식의 견제구를 날리는 거죠. 근데 아직 뭐 총리한 지도 얼마 안 돼가지고 뭐 그 김민석 총리는 총리가 국정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지금 서울 시내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한다는 것도 이상하고. 예. 그러니까 꼭 그거를 선거하고 연계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거기서는 왜 자꾸 이렇게 관여를 하느냐, 특히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얘기할까요? 그 오세훈 한강버스 때문에 허브은 돈이 얼마고 배도 잘 다니지도 않는데 네.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도 서울시장 나갈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 예. 아니 하물며 총리가 시민 불편에 관해서 얘기하는 게 왜 잘못입니까? 어쨌든 최근에 그 한강버스는 당초에 그 마곡에서 잠실까지인가요? 이게 출퇴근용이라는데 처음에는 출퇴근용이라고 예, 했었어요. 지금은 보니까 뭐 거의 2시간 가까이 네.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중요하냐 또 그렇게 말하잖아. 예,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그 유람선 아닙니까 이러면? 예, 그런 거죠. 어. 사실 참 희한한 사람이야. 하여튼 그러니까 오세이돈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니, 그럼 이제- 제대로나 하든지. 그래서 일부 방송 기자들이 이제 직접 해보니까 실제 2시간인데 이게 출퇴근 시간을 가정하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빠져나오는 시간도 더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훨씬 더 걸린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서울시의원이 이번에 그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이렇게 질문을 하던데 이거 어떻게 할래? 저 이번에 보고 알았는데 1,700억이 들었다네요. 이거 다 이렇게 손실 나면은 세금으로 물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오세훈 시장이 지켜봅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도는 아니니까. 아 이거 참 어떻게 될지. 애초부터 그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게 지금 맞는 거냐라는 얘기도 있었지만은 그 배를 건조한 업체가 또 예. 그 실적이 있고 능력이 있는 업체냐 이런 얘기부터 시작됐었죠 이게. 예. 그러니까 애초부터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이유가 있는 건데 그런 거를 만전을 다 만반에 대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저런 식의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그러니까 명태균 앞에 가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 어쨌든 내년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도 정말 빅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항상 그래 왔지만 예. 서울 시민들이 진짜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